스마트폰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때 전화기로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휴대폰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서, 코치, 에이전시, 재무설계사, 통역사 등 능력 있는 전문가 여러 명을 고용한 것과 같이 멀티플한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능력과 감각 역시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뛰어난 아이는 디지털 정보들을 엄청난 재산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한 아이는 디지털 정보들이 중요 정보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노이즈와 쓰레기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디지털 기기와 수많은 콘텐츠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디지털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만 한다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른의 경우도 전화 받기, 예쁜 꽃 찍기, 문자 보내기, 유튜브 보기, 이 정도로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양한 어플을 이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 디지털 역량이 뛰어나신 부모님들의 경우는 하루에 사용하는 어플이 몇 개나 될까요? 최소 30개에서 40개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많다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계 어플 알람 울리면 기상하죠. 일어나면 캘린더로 오늘 스케줄을 확인하고, 또 날씨 어플로 오늘 날씨, 2주의 날씨를 확인하고, 지하철 어플로 출근 시간 확인하고, 출근하면서 유튜브로 영상이나 음악 들으며 이동하고, 출근 도중에 각종 메일과 메신저 확인하고, 또 메신저나 메일 등으로 자료가 필요하면 연동된 어플들을 이용해서 이동 중에 일 처리를 하고, 금융, 부동산 등 투자 관련 어플로 상황을 또 확인하고, 회사에서 업무 도중 카메라, 메모장 수시로 사용하고, 또 메신저, 메일 꾸준히 확인하게 됩니다. 고객과 점심 약속 일정이 혹시 잡혔다면 캘린더 어플에 일정을 메모리합니다. 또 식당 예약 어플로 식당을 예약하고, 택시 어플로 택시를 부르거나 내비 어플을 이용해서 차를 운전하게 되겠죠. 약속 장소 도착해서는 주차 어플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연동된 카드 어플로 자동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스마트폰의 다양한 어플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기상이나 운동, 또 책 읽기, 취미 연습 등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데 의지가 약해서 번번이 실패한다면 습관 관리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참가비를 송금하면 챌린지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자신의 목표를 실천할 때마다 인증샷을 찍어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가비가 조금씩 환급이 되고요. 목표의 80%를 달성하면 참가비의 전액 환급, 100%를 달성하면 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상금은 목표를 실패한 사람들의 참가비들이 모여서 상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스마트폰 어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때 전화기로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휴대폰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서, 코치, 에이전시, 재무설계사, 통역사 등 능력 있는 전문가 여러 명을 고용한 것과 같이 멀티플한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나 또 적게 사용하나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게임, 웹툰, 유튜브를 시청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면 여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한 게임기나 텔레비전을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고요. 통화, 문자, 카톡, 인스타 등에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누군가의 연락을 위한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 이상의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적으로도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 문제를 카메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해당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찾아내고 풀이 과정을 안내하는 그런 어플이 있었습니다. 이 어플 하나로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이 회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핸드폰 하나에 수많은 책들을 갖고 다니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무겁지 않게 수많은 책들을 언제 어디서나 골라서 읽거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요즘 학생들이 왜 스터디 카페에 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좋은 어플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이죠. 이러한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스마트폰 어플도 있습니다. 자신의 공부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어플인데요. 아이가 자신의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또 친구나 또 동시간대에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공부하는 모습을 공유하므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공부하지만 같은 스터디 룸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 학습 분위기 속에서 공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의 어플입니다. 이 어플 중에는 게임처럼 지도가 보여져서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여 가지고 본인의 공부방으로 이동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어플이 있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데 흥미를 이끌어주고 또 이 어플의 기능 중에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공간들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면 의학과 관련된 건물, 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과학과 관련된 건물 등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 목표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기도 합니다.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타이머로 측정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 시간 목표를 성취하게 해준다든지 또 쉬는 시간을 적당히 사용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게도 하고요. 또 친한 친구들끼리 가상의 방을 만들고 그 방 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친구를 보면 친구에게 알람 전송을 해서 친구를 깨워준다든지 떨어진 환경이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 좋은 어플들을 이용해서 학습에 사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효과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어 보았는데요.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게임기나 텔레비전, 전화기의 용도로만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잘 가르쳐야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더 향상시키는데 이 디지털 환경을 사용하는 아이는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 쉽게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교육 주제가 있거나 또 갖고 계신 교육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